이제 그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내란 전담 재판부 네. 고등법원에 가면 어떠냐라고 저희가 방송을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하셨어요. 예. 적극 찬성 했는데 조금 전에 그 법원 인사가 났는데 네. 지규현 부장판사가 서울지법으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서울 북부지법. 서울 북부지법으로. 네. 예. 서울 북부지법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법원을 서울 북부, 남부, 동부, 뭐 중앙 다 가봤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웰빙입니다. 아, 웰빙. 네. 그 이유는 사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가요? 예, 저는 서울 북부지법에 배당된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일도 잡히고 바로 결과가 나길래 왜 그런가 뭐 서비스가 되게 좋나 그랬더니 예. 사건이 몇 개 없어서 이제 판사님들이 좀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배려를 해준 겁니까? 혹시? 배려라기보다는 뭐 웰빙으로 보내준 거죠. 예, 네. 웰빙으로.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예, 저 같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일을 하면서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사, 네. 욕을 먹든 보수 쪽에서 인기를 얻든 어쨌든 나름 스타가 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웰빙인 북부지법으로 갔으니까 예. 아주 잘 된 거네요. 그렇죠. 아마 뭐 월급이 뭐 일 많이 한다고 더 나오는 것도 더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 이진관 부장판사, 백대현 부장판사 그리고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확률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2심 재판부로 갈 가능성은 완전히 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1심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긴다고 합니다. 1심에도? 네, 예. 그래서 뭐 일말의 기대라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서울 고법이 그 자체적으로 그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추첨을 했다는데 형사항소 재판부가 총 16개라고 합니다. 예. 이 가운데 윤석열, 이상민 등과 이런저런 인연 때문에 3개 재판부가 제외됐고 나머지 13개가 남았는데 그 13개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했더니 형사 1부와 형사 12부 이 두 곳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각각 재판관 3명씩 모두 6명이 이제 항소심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진행 상황을. 지금 항소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 엄청 많잖아요. 예. 예. 이제 뭐 종합특검도 다시 이제 2차 특검도 시작됐는데 그 2차 특검의 뭐 또 다른 목적이 공소 유지라고 이제 뭐 되신 분이 오늘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예. 그만큼이나 1심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판결을 난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윤석열 측에서도 뭐 엄청 저항을 할 거니까요. 거기에 잘 조목조목 판결문을 잘 써줄 재판부들이 필요한데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분들께서 잘 감시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2차 특검을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나는 건데 2차 특검이 다시 시작이 돼서 이제 누구누구를 이제 기소를 하면 그 다시 기소한 그게 이제 서울중앙지법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제가 아까 그 가능성을 그렇군요.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호통 같은 아주 그냥 깐깐한 그 재판 판결을 보려면 이제 2심은 어렵지만 종합특검을 통해서 새롭게 기소되는 피고인들은 이진관 부장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막 무죄 나고 이런 것도 물론 내란은 아니지만 예. 종합특검의 또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과 겹치는 영역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국민적 분노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어쨌든 검찰 구형보다 무려 8년을 높게 선고한 재판관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일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난동을 피운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것도 이진관 판사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는 지금 이진관 판사를 굉장히 응원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안 그런가요? 본인 어떤가요? 엄청 응원하죠. 저렇게 강단 있고 소신 있는 판사를 드물게 봤다. 예.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재판장을 많이 보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저도 판사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아니까 이렇게 예. 좀 물어봐요. 이렇게 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이런 재판 같은 경우 좀 부담되지 않으시냐 뭐 그랬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담되고 부담되고 좀 불편하다. 그런데 이진관 부장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재판을 공개를 했고 생중계도 뭐 하고 예 그리고 이런 뭐 정말 사이버 불링이잖아요. 예. 유튜브로 엄청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데도 거기에다가 객관적으로 이거는 응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사법부의 지금 신뢰가 막 추락하고 있는데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판사들이 여론의 시선을 부담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판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MC. 예, MC. 예, GMC. 북부지법으로 발령난 예. 그 판사. 주기현 판사는 제가 보기에 여론의 부담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좀 느꼈으면 좋겠는 느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도 이 삐입 꽂고 왔는데 예. 왜 꽂고 왔냐면 우리 JTB 댓글에 예. 앞머리가 가려서 좀 신경 쓰인다. 좀 예. 깔끔하게 정리해라. 그래서 이런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는데 지기현 부장은 정말 사법 신뢰를 저해할 정도로 그때 그랬잖아요. 재판관을 뭘로 보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그 법률 시스템인데 그러면서. 그렇죠. 소송 지휘를 제대로 안 해서 막 문제가 된다고 여론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난리를 쳐도 예.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재판관이 다 있다니 뭐 이런 좀 놀랍습니다. 우리 홍정민 의원님도 대통령처럼 댓글을 보시는군요. 예,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리면 안 되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 김현태 전 707 단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이 파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찾아간 곳이 전환길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고맙겠죠? 왜냐하면 변호사비도 내준다고 그러니까. 그쵸. 이제는 오갈 길 없잖아요. 이제는 퇴직연금 못 받잖아요. 예, 파면됐으니까. 수익이 없어요. 그리고 초라해졌어요. 군복도 못 입어요. 그러니까 우울하죠. 근데 희망의 빛이 보여요. 전향길이 거두어준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영돈 PD가 비상계엄 옹호하는 영화 상영할 때도 전환길 씨가 사실 영화 상영에 나왔는데 그때도 같이 왔어요. 그래갖고 와 김현태 단장이 전환길한테 엄청 의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울먹울먹 하잖아요. 그때 당당하게 기자회견한다고 나왔었는데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때 울먹울먹 하면서 되게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다 뒤집었을 거고 우리 군인들은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여러분 저를 비판하십시오 이러면서 상당히 뭔가 군으로서의 소신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이 사람 뭐지? 그랬는데 막상 헌재나 여기 재판에서 증언하는 거 보면은 180도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비상계엄을 이제는 옹호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한테 개몽이 됐는지 전환길한테 개몽이 됐는지 자기는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나름의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동혁을 국민의힘 대표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발주자로 지금 김현태 전 단장을 이렇게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환길 씨가 아니 우리 김 전 단장은 국민적 스타가 됐어요. 이런 분이 국회 국방위를 이끌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시켜세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뽕 맞는 거거든요. 김현태 단장은 내가 나중에 정말 국회의원이 돼서 국방위 가가지고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를 할 수 있어라는 희망을 얻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희망의 한 줄기가 보이기 때문에 충성 맹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모금도 해준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의 좌파들 그리고 작용화된 대한민국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나는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윤석열의 진정성을 다시 우리가 그날에 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계속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육사 출신의 이렇게 정말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대한민국의 녹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모습이 보이고요. 앞으로 유튜브에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쓰고 있고 이제는
청중과 소통하면서 진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길에 꼬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스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에서 외면받았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종교가 되는 것 같아서 와 이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재판에 나와서도 말바꾸기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처음에는 들었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직까지 나 그런 짓이 들은 적 없다라고 말바꾸기를 국회랑 헌재에서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 봉쇄용이다. 국회에서 문 잠그는 용이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때 뉴스토마토 기자였죠. 예, 손가락 묶는 타이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변명적으로 이제 유튜버에서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극우들을 다시 선동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겠구나.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정말 무능한 군인이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단장까지 승진하면서 특전사를 이끌었는가라는 면에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참 암담한 케이스로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군대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상계엄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군 조직에 대해서 알게 됐죠. 특전사와 707 부대가 그날의 현장에 들어와서 국회를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전에는 특전사가 뭔지 707이 뭔지 모르셨죠? 특전사는 알았는데 707 부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게 특수임무 행사할 때는 비공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없죠. 예. 예, 이번에 제대로 알았죠. 예. 자, 다음으로는 그 707 전 단장이었던 김현태 씨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이 결국 국방부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네. 최고의 징계수인데 김현태 전 단장이 파면 후에 전한길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어요. 네. 혹시 그 방송 보셨습니까, 어머니? 네. 기사로도 보고 예. 야, 좀 그 내란 가담자들을 저런 식으로 무슨 애국 투사처럼 묘사를 해서 좀 진짜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김현태 전 단장이 왜 전한길 씨에게 의존을 하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성공 가도를 걷던 이제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내란 이 피고인이 돼가지고 변호사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어쨌든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군인들은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군대도 좌파 세력에 물들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쟤네들이 다 틀렸고 내가 맞고 이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예, 그래서 간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가 그 김현태 전 단장에 지금 변호사비까지 지원해준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전한길 입장에서도 예. 극우 세력에게 이런 예를 들면 윤호개인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유죄를 받고 있는 이런 피고인을 데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구한 애국자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돈을 달라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한길 입장에서도 별로 이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내란 직후 때 네. 김현태 전 단장이 국방부 앞에서인가요?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 피해자다. 예. 자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악어의 눈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의원들이 굉장히 질타를 했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은 그 707 부대가 엄청 실력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명을 쓰게 된 본인이 다 모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부하들에게 그 제대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군인들 우리나라의 명예로운 군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지금 앞으로도 되겠어요, 이게. 혹시라도 내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저런 부대다. 이렇게 오명을 씌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반성을 하는 척 하더니만 예. 이제 재판 아니라고 이렇게 막 유튜브 나와가지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아무렇게나 다 하고 내란이 계엄이 합법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김현태 전 단장 입장에서는 판결에 유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극우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사실 진짜 모르겠는데 예. 뭐 이하상 변호사처럼 본인의 직을 던지고라도 뭐 변호사 박탈돼도 아무 상관없다. 뭐 극우 유튜버들에게 뭔가 어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되게 좋은가 보죠. 저도 뭐 안 해봐서. 나중에 이제 극우 쪽의 전사로 또 네. 떠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이진숙처럼 예. 뭐 거기서 막 이상한 얘기하면은 또 막 투사로 이렇게 전사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가 뭐 후원금까지 주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계좌번호 공개했나요, 그 당시에? 아 그런가 봐요. 뭐 또 대구로 출마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전한길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그 내란에 대해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한길 입장에서는 장동혁이 썩 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예. 새로운 스타로 이제 후계자로 혹시 김현태를 이렇게 지목한 게 아니냐. 아. 굉장히 키워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 아, 그 정도 급으로 뭐 예.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장동혁이 그때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가 예. 전한길 유튜브에 나온 이후로 갑자기 거기로 쏠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이 또 킹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전한길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때 장동혁 대표가 그 대국민 사과를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뭐 1년도 넘은 이 시점에 처음 했을 때 뭐 믿었던 만큼 실망이 컸다라는 예. 식의 뭐 전한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도 이제 미국에서 오자마자 뭐 누구와 갈지 선택하라고 장동혁한테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최후 통첩을 했는데 아마 뭐 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예, 예. 없는 상황이 본인의 직을 다 또 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어쨌든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뭐 김현태라도 챙겨서 이제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전한길 씨 입장에선 서운할 거예요. 네. 장동혁을 키워준 게 누군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원이 도와줬잖아요. 그 당시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김만배 씨에게.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곽상도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그쵸. 아들을 통해서 우회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줬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아들이 무죄를 받고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1심에서 뇌물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을 다툴 때 그 검찰이 바로 하지 않고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줬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예. 지금 검찰이 봐주려고 공소를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판사는 더 봐줬다라고 하는데 요즘 무죄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실제로 문제가 됐었던 많은 건들이 지금 뭐 김건희 무죄, 명태균 무죄, 곽상도 의원까지 무죄. 곽상도 의원 아들 무죄. 예, 곽상도 의원도 그렇게 됐고 아들도 무죄고 예. 지금 모든 지금 윤정부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 무죄가 되는데 예. 이거는 사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검찰들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하고서는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에 올렸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런 얘기들이 다 근거가 있어요.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한다. 병채를 통해서 이런 녹음까지도 대화가 다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50억을 받아도 무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 그러면 국회의원 자녀들은 그냥 국회의원이 직접 돈 안 받고 예. 자녀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 아 이게 나중에 무죄가 될 수 있구나라는 또 하나의 판례를 만든 것 같아갖고 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법꾸라지처럼 만드는 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가 치미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의원이라면 로비를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돈은 내 자식 통장에 입금해.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 조항을 판사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따져다 보면 무죄일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법률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김만배 씨는 또 유죄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준 사람은 유죄가 나왔는데 받은 사람은 또 무죄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앞으로 그 정계에 로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판례에서는 무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회를 통해서 하면은 괜찮아. 그러면서 로비가 정당화될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이게 판결문이 나오고 내부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검찰이 송만망이로 사실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그러고도 아유 이거 허술한데 이거 갖고서는 인과관계 입증하기 어려운데 하면서 무죄를 때리고 이런 것들의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아 요즘 시대에는 검찰과 사법부 도대체 어디에 의존을 하고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죠. 국민의 법감정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정말 이거는 고난이도의 정말 고단수의 그런 변호인들을 상당히 높은 수임료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테크닉을 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갖고 잘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전에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는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한다. 아, 돈 아끼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 예. 아끼지 말라고. 평생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게 변호사 수임료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이번에도 어떤 변호사가 어떤 고단수의 그런 테크닉으로 로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고 허탈할까요? 50억을 받았는데 그게 무죄라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5천만 원을 수수한 거에 대해서 이 방조한 것을 김만배 씨는 유죄로 사실은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수를 받은 사람들, 50억 클럽에 대한 부분들 이거 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잊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의원이 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다 빠져나갈 구멍처럼 이렇게 이제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오늘 났다는 거예요? 곽상도 공소 기각 그걸로 더 관심. 50억 퇴직금 곽상도 와. 전 의원 1심 공소 기각. 아들은 뇌물 무죄. 야. 와. 의원님이 놀라시네. 너무 당연히 근데 왜 공소기각이지? 제가 잠깐 볼게요. 예. 그러면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 기각 아들은 무죄. 기사를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나오네요. 예.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이 이런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 정말 신박한 판사들이네요. 그러네요. 돈은 받았지만 공모를 안 해 증거가 없다. 예.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그 김건희 씨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 명태균 씨가 야. 그 김건희한테 중개한 여러 사람한테 나눠줬다. 뭐 예. 그거잖아요. 근데 공소기각이 더 놀라운데요. 그러네요. 예, 그동안 그러니까 공소기각 사유가 뭔가 봤더니 공소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아, 공소권 남용. 예. 그러니까 1심에서 뇌물 무죄가 나오니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한 게 뭐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아니 그렇게 공소권을 검찰이 엄청나게 많이 남용을 했었는데 여지껏 공소기각된 거 거의 못 봤습니다. 다 봐줬는데. 예, 뭐 계속 그게 뭐 그 공소권 남용됐어도 뭐 유죄라고 계속 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런 공소권 남용의 검찰의 나쁜 거를 꼭 곽상도에게만 이런 혜택을 베풀어 줍니까? 예. 국민들이 보면은 실제로 공소권 남용이 돼서 뭐 억울한 수사 막 뭐 허위 자백 뭐 이런 걸로도 해도 아무리 공소권 남용 그러니까 공소기각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 있는 엄청난 50억을 받은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공소기각을 해주다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강욱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 억울하면 판사해. 그렇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니 부끄럽지 판사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억울하면 판사해라는 식으로. 야, 검찰이 일부러 이렇게 봐준 건지 기소를 엉망으로 한 건지 아니면 법원이 그 뭐 억지로 면죄부를 준 건지 지금 황당하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지난번 김건희 씨 무죄 사건 나오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최강욱 전 의원이 억울한 판사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판사들이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50억 클럽이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법조 카르텔 사이에 너무 씁쓸합니다.